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 시험을 끝내기 라니쌤과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오늘은 이제 치매 단계별 의사소통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매 대상자들에게 이제 초기일 때, 중기일 때, 말기일 때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초기일 때는 보통 특징을 보시면 대상자들이 일관성, 대화하는데 일관성이라든지 연결성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확인하고 설명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화의 주제가 자주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어휘의 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물건이라든지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렵고, 그리고 과거라든지 현재, 미래 시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기에는 애매모호한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일관성이 더 없어지고요. 그리고 혼동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화의 주제도 역시 제한되고,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지칭하는 용어, 이것이라든지 그들, 그것들의 사용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어휘의 수가 초기 때보다 더 많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올바른 이름을 지칭하지 못하는 명칭 실어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 말이 끊기는 횟수가 증가하고 적절한 어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적절한 명사라든지 부정확한 시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말기에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말이 없어지고, 이거를 갖다가 무언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와 대화할 때 시선을 맞추는 것이 어렵고요. 그리고 어휘의 수는 아주 현저하게 적어지면서, 그리고 올바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언어 표현이 감소되고 말수가 크게 줄어들고요. 그리고 심하면 스스로 말도 안 하고 약간 앵무새처럼 상대방의 말을 따라서 그대로 따라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앵무새처럼 말을 따라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치매 대상자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고, 그리고 치매 대상자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기 때는. 그래서 이럴 때 단계별 의사소통은 어떻게 되냐면, 초기에는 보통 간단하고 직접적인 언어로 요점을 설명해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짚어가면서 얘기하시는 게 좋겠죠. 배가 아프시다고 하면 배 부분을 눌러가면서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집중력이 높은 시간대를 파악해서 그때 대화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유사한 의미의 다른 언어로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고, 대상자가 요청하기 전에 구체적인 방법과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것이 좋고요. 대상자가 응답할 시간을 충분히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외래어나 약어로 된 단어 같은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화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중요한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대상자의 과거의 긍정적인 기억이라든지 또는 사건을 회상하도록 도울 수가 있고요. 돕도록 하는 것이 좋고, 대상자의 감정 상태를 표현할 수 있도록 좋고, 그리고 대상자의 돕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여기에는 대체적으로 대상자의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피하시고, 그리고 대화 주제를 갑자기 바꾸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 의사소통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반응할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반복해서 질문하고요. 그리고 같은 표현을 반복하기보다는 같은 의미의 다른 용어와 좀 더 단순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라든지 그 사람 같은 불특정 인칭 대명사나 명사보다는 대상자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와 문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친숙한 활동을 통해서 대화를 시도한다든지, 아니면 대상자의 방에 있는 물건마다 이름표를 붙여놓는다든지, 대상자의 행동을 개인적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고 대상자의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용 가능한 모든 단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뭔가 잘 했으면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말기에는 대상자를 마주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요양보호사 자신의 이름을 말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대상자가 좋아했던 음악을 함께 듣고 책을 읽는다든지 편안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낮은 톤으로 다정하고 차분하고 천천히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응답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모든 것을 듣고 있다고 가정하시고 얘기하시는 것이 좋고요. 방 안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체적 접촉을 적절히 활용해서 손을 잡는다든지 어깨를 쓰다듬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상자의 비언어적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대화가 끝나면은 항상 마무리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장에 보시면 교과서에 교재에 이제 문제 사례 같은 것들이 있는데 대상자들이 식사를 계속 달라고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런 사례가 있었죠. 80세 김씨 할머니 금방 식사를 했는데도 계속 몇 번이고 밥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며느리는 1시간 전에 드셨어요 라고 말을 했지만 할머니는 막무가내로 밥을 달라고 할 때 이럴 때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체험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대상자의 입장에서 납득이 가는 언행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이때는 점심을 준비하고 있으니 잠시 기다려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편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계속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금 시간을 두었다가 반응하거나 사람들이 교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사례는 사고 위험에 대해서인데 86세 대상자가 며느리와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반대편에서 이웃 사람이 걸어오면서 할머니 안녕하세요 라고 큰 소리로 인사를 하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길을 건너려고 해서 사고를 당할 뻔한 그 문제 사례를 보시면 이때는 우리가 치매 대상자와 대화할 때 적어도 몇 미터? 1미터 정도 간격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보면서 말을 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대상자에 가까이 왔을 때 1m 정도 왔을 때 대상자가 눈을 보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치매의 정도라든지 이해력, 시각, 청각, 언어의 정도와 의사소통 장애를 올바로 평가해서 가장 효과적인 위치에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네. 그 다음에 문제 사례 세 번째는 치매 대상자 자존심이 상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경우는 72세 김씨 할머니가는 남편과 딸에서 셋이 살고 있는데 이제 입맛이 변해서 국물이 약간 짰었나 봐요. 그럴 때 이제 남편하고 따님이 약간 비난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울 상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대상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꾸중을 듣거나 질책을 받으면 그 원인을 잊어버리고 굴욕감만 남아있을 수 있고 우울한 상태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언동이 대상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라든지 우리들은 유연하고 응변적인 태도로 대상자에 맞춰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치매 대상자의 자존심을 손상시키지 하지 않으려면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위험하지 않는 상황이면 수용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비난하거나 부정하고 정정하려 들지 말고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강제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이런 음식을 이제 도와달라는 걸로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제 그분한테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같이 도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혼자서 집을 나가 길을 잃은 경우인데 문제사를 보시면 70세 할머니가 74세 할아버지에게 옷을 입히면서 10시가 되면 병원에 가야 하니까 양말을 벗으면 안 돼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아침 설거지를 하는 사이에 할아버지가 병원에 간다고 집을 나서서 길을 잃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말하죠. 한 가지씩 시도를 하라고. 그래서
치매 대상자에게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할 때는 단순한 내용으로 분리해서 하나씩 전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해야 할 일만 간결하게 전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전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대처할 때도 이런 문제 사례를 보면서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매 대상자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경증, 중증, 기능장애 대상자의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필기시험 34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풀어봤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실기시험 문제를 풀어볼 건데 45문제. 우리가 문제가 예시를 제가 바꿨습니다. 순서를 좀 바꿨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약간 좀 단어는 몇 개 바꿨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비위관 삽입 부위에 윤활자를 바른다. 비위관이 빠지면 천천히 밀어넣는다. 구토를 하면 영양액 주머니를 높여준다. 영양액은 뜨거운 온도로 준비한다. 청색증이 나타나면 영양액 주입 속도를 늦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관 영양액을 돋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네요. 처방에 따라서 영양액을 따뜻하게 준비하는데 차게 주거나 너무 뜨겁게 주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상자를 이거 드릴 때는 침상 머리를 높여주는 거 반자회로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영양을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걸어야 되는데 만약에 대상자가 구토를 한다든지 토하게 되면은 이거는 멈추고 바로 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관 영양이 주의 시 비위관이 빠질 경우는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삽입하면 안 되고요.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위관이 새거나 역류될 때도 비위관을 잠그고 반드시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구토하거나 청색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이때도 비위관을 잠그고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그리고 경관 영양을 주입하고 나서 30분 정도 앉아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무엇입니까? 비위관 삽입 부위에 윤활자를 바른다. 비위관 쪽으로 약간 건조해 줄 수 있으니까 윤활자를 바르고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거 좋겠죠. 예, 부드럽게 그 부분. 네. 그 다음에 37번 식사를 도울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레몬소스를 곁들인 샐러드를 제공한다. 레몬소스 같은 것은 더 사례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약간 연화장애라든지 약간 편마비 있는 분들한테는 신음식 같은 거 제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음식을 반 정도 삼키면 다른 음식을 넣어준다. 음식은 완전히 삼킨 다음에 다음 음식을 넣을 수 있도록 하고요. 식사 중에 숨을 쉬기 어려우면 물을 제공한다. 아니죠. 숨을 쉬기 어려우면은 뱉어낼 수 있도록 해야지. 물을 제공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말을 걸어서 괜찮은지 물어본다. 이것도 안 되죠. 음식을 드실 때에는 말을 걸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방문객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음식 드시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앉아서 상체를 약간 숙이고 그 다음에 얼굴에 턱을 당긴 자세로 먹게 한다. 이게 답이겠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가루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약을 물에 녹여서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로 준다. 좋죠. 네, 쓴맛이 강한 약은 우유에 타서 준다. 약을 입에 넣은 후 물을 마시게 하고 하루 번에 약을 물에 녹여서 두어서 나누어서 먹인대요. 복용 중인 물약에 섞어서 준다. 이건 절대 안 되고요. 여기 답은 무엇입니까? 네, 약을 물에 녹여서 바늘을 무침 주사기로 넣어주는 것이 더 안전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39번은요. 염증이 있는 오른쪽 귀에 물약을 넣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됐네요. 그래서 귀약 투여 방법에 대해서 내었네요. 그래서 치료할 귀를 어느 쪽으로? 그렇죠. 오른쪽으로, 위쪽으로 해서 편안한 자세로 해줘야 되고요. 면봉으로 대상자의 귀박귀와 외이도를 깨끗하게 닦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귓속이 아니라 외이도라든지 닦아줘야 되고 약병을 손으로 따뜻하게 하거나 온수에 담가 놓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약물이 귀 안쪽으로 잘 들어가게 해서 귀바퀴를 후 상방으로 잡아당겨 줘야 되고요. 측면에 따라서 정확한 방울수를 약물을 점적하는 게 좋고
그리고 기약 투여 후에는 귀 이끌을 잠깐 부드럽게 눌러주고 약 5분 정도 누워있게 합니다. 그리고 작은 솜을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귀에 느슨하게 끼워 놓다가 빠져도 상관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여기서 보시면 약을 넣기 전에 면봉으로 귀 속이 아니라 아니죠. 귀 바퀴라든지 이게라고 했으니까 약을 넣은 후 귀 이끌을 부드럽게 눌러준다. 이게 답이겠네요. 네. 그리고 후 상방이고 그래서 오른쪽 귀가 위로 가게 약을 미지근하게 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을 보실까요? 정맥 주사를 맞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이라고 했네요. 첫 번째 보시면 주사 바늘이 제거한 후에는 주사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비벼주는 게 아니라 눌러주셔야겠죠. 비벼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멍들게 되고 의복을 갈아입을 때는 주사 바늘을 교체한다. 아니죠. 의복을 갈아입을 때도 주사 바늘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주사 바늘을 낀 상태에서 갈아입혀야 합니다. 그리고 주사 부위를 부어서 즉시 바늘을 제거한다. 주사 부위 우리는 주사를 제거할 수는 없죠. 그래서 부었을 때는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 의료진에 보고를 해서 빼달라고 해야 되겠죠. 수액의 주입 속도가 적절해 놓은 상태로 유지되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이거 맞죠? 수액의 높이는 심장보다 낮게 유지하는 게 아니라 높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네. 낮게 유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혈액이 역류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침상에서 배변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보시면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이거 맞네요. 그죠?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왜냐하면 침상에서 배변하게 되면 소리가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음악을 틀어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배변기에다가 약간 휴지 같은 거를 깔아 놓을 수도 있습니다. 배에 힘을 주도록 침대 머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침대 머리를 높여줘서 앉는 자세에서 대변을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바지를 내린 후 하반신을 무릎 어깨를 덮어준다. 만약에 하반신을 하려면 그 전에 바지를 내리기 전에 무릎 덮개로 먼저 덮어준 다음에 바지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배변 후에는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가 아니라 요도에서 항문 쪽으로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 한다. 이렇게 됐네요. 네. 그 다음에 42번을 보면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화장실 문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작은 매트를 깔아주다가 거기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을 때 작은 매트는 안 됩니다. 배변을 마칠 때가 옆에서 붙잡아준다. 아니죠. 대상자한테 물어보고 나서 옆에서 있을지 아니면 밖에서 기다려줄지 물어봐야죠. 네. 프라이버시 유지를 위해서. 사생활 보호하기 위해서 화장실 조명을 어둡게 한다. 화장실은 밝게 해서 사고 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화장실 문을 열어두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아니죠. 화장실 문을 닫아서 우리가 그 대신에 바깥에 서서 중간중간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지 도움이 필요한지 어쩐지. 그래서 열어두지 않는 것이 좋고요.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해서 필요시 잡을 수 있게 한다. 이게 답이겠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병이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일단은 왼쪽 편마비니까 우리가 이동병에는 어느 쪽에 놔야 되니까 오른쪽이죠. 그렇죠. 오른쪽에 약간 30에서 45도 각도로 놔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변기 같은 경우는 8시간만 아니라 바로바로 깨끗이 세척할 수 있도록 하고 배변하는 동안 계속 말을 건넨다. 아니죠. 대상자가 필요하는지 갈 수 있는데 계속 말을 건네는 것보다는 혼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변기의 높이는 침대보다 높게 하는 게 아니라 이동 변기와 침대의 높이는 같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동 변기를 대상자의 왼쪽에 놓는다가 아니라 오른쪽에 놔야 되고요. 그리고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는 변기를 선택하도록 한다. 이게 답이겠네요. 그죠? 예. 이게 안전하고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43번까지 문제 풀어보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연결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